그래서 강의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수식이 많고 좀 어렵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 뭐냐면 1학년 때 배웠던 일반 물리보다는 좀 더 퀀티터티브한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 하는 걸 보기 때문에 약간 좀 복잡할 수 있지만 곧 적응을 하리라고 믿고 나도 적응을 하리라고 믿고 그래서 다시 한번 공고를 하면 다음 주는 휴강 네, 첫 시간만큼 그렇게 환호가 크진 않네. 물론 보강은 나중에 결정. 우선 갔다 와서 내가 독일에 가는데 독일에 갔다 와서 시차를 극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하는 숙제 일은 언제까지더라? 3월 29일 화요일. 이게 조교가 강의 시간에 내라 그랬나? 강의 끝나고 내라 그랬나?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지. 여러분들이 걱정할 문제죠. 자, 그래서 우리 그 뉴턴의 법칙을 써서 하는 문제를 푸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쓰는 방법에 대한 문제를 2개만 더 풀어보고 우리 그 다음 토픽인 오실레이션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풀었던 건 이번에 풀 건 뭐냐면 내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재밌는 문제를 책에 있는 뒤에 있는 문제 중에서 이 문제를 보고서 이거는 어떻게 풀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 하고 한 번 생각하게 될 문제를 고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강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 문제를 너무 많이 풀었어.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몇 개 도움이 될 거만 이제 골라서 이제 문제를 푸는데 그래서 그 중에 2개. 첫 번째는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 중에서 그냥 뉴턴의 법칙을 쓰는데 그 힘이 단순한 뭐 그냥 일정한 중력과 같이 일정한 힘 이런 것보다는 뭐 시간에 대해서 변하거나 속도에 대해서 변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새로운 스타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새로운 스타일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푸느냐 하는 거를 이제 생각해 볼 텐데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는 항상 뭐 물체를 던지거나 이런 프로젝타일 모션에서 항상 진공에서 공기의 저항을 무시했을 때 우리 문제를 푸는데 우리 항상 공기의 저항이 있을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좀 이따가 나중에는 뭘 푸냐면 우리 예를 들면 이 아래쪽으로만 가속도가 일정한 곳에서 공을 던지면 어느 각도로 던지는 게 가장 멀리 던질까? 우리 이거 이제 상식으로 다 알고 있죠. 45도로 던지면 돼. 그럼 공기의 저항이 있으면 어떤 각도로 45도보다 큰 각도로 던져야 되나 작은 각도로 던져야 더 멀리 갈까?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그거는 조금 더 복잡하니까 우리 그거 말고 그러면 공을 수직으로 던졌다가 내려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vacuum이 아니라 공기 중에서 우리 공을 던지면 그러니까 우리 사실 이렇게 2차원 운동을 하지 말고 1차원 운동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V0라는 속도로 던졌어. 그때 물론 공기에 의한 마찰력이 드래그 포스가 우리 지난번에 마이너스 베타 V 혹은 알파가 시간의 역수인 차원인 파라미터를 주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다고. 특히 V에 비례하는 경우. 물론 항상 V에 비례하냐,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 시간에 공기 중에서 떨어지는 드래그 포스는 V 스퀘어에 비례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 요거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잘 맞지 않나? 그게 아니라 유체 안에서는 물체 움직이는 속도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게 있으면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은 중력 이외에 다음과 같은 드래그 포스가 있는 경우 공을 위로 던져. 공을 위로 던지면 틀림없이 올라갔다가 0이 됐다가
다시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그러면 다시 원래 높이로 돌아왔을 때 속도는 얼마냐 이거예요. 또 두 번째 문제는 우리 또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많이 해봤던 게 뭐냐면 이렇게 던졌다가 내려왔을 때 걸리는 시간은 그때는 저항이 없을 때는 올라갔을 때는 올라가서 속도가 0이 됐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는 올라가는 거를 필름을 거꾸로 돌리는 찍은 다음에 이거를 비디오를 거꾸로 돌리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의 2배만 하면 됐죠. 근데 여기서는 인생이 달라지죠. 그죠? 여기서는 V0로 올라가서 속도가 0이 되고 0에서부터 다시 내려와서 다른 속도로 내려올 거예요. 따라서 올라가는 시간이랑 내려오는 시간도 달라져요. 그죠?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간은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는 거는 그러면 똑같은 속도로 V0로 올려서 던지는데 마찰이 없을 때 올라갔다 내려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랑 마찰이 있을 때 올라갔다 내려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느 게 더 작을까? 마찰이 있으니까 좀 더 속도가 천천히 올라가니까 천천히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근데 마찰이 있으면 더 덜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덜 올라가는 거랑 속도가 작아지는 거랑 도대체 어떻게 서로 컴피티션이 일어나서 시간을 비교할 수 있을까? 우리 이런 새로운 요 드래그 포스 하나만 가지고 우리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를 아주 다르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본 다음에 그럼 우리 조금 아까 내가 물어봤던 질문들을 하나씩 우리 풀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보면 힘은 그러면 거꾸로 썼네. 힘은 마이너스 mg 마이너스 m 알파 v. 이거는 여기 앞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 4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V가 양수면 드래그 포스는 음수, V가 음수면 드래그 포스는 양수이기 때문에 항상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거는 이 문제가 우리 베큐엄에서는 올라가는 운동이랑 내려가는 운동은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거에서 대칭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는 것만 분석하면 내려오는 것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만 우리 이 경우에는 다르죠. 올라갔을 때랑 내려오는 운동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올라갈 때의 운동, 내려갈 때의 운동을 달리 기술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물론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의 속도는 0이죠. 속도가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바로 그 제일 높이 올라갈 때니까. 그래서 우리 뭐냐면 첫 번째, 올라가는 운동. 이제 머릿속으로 인투이션과 어떤 일이 벌어질까는 이제 다 알았으니까 이제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테크닉 중에서 다음과 같은 포스가 V에 의존하는 경우 우리 어떻게 푸는지 알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경우에는 어떻게 푸냐면 마이너스 mg 마이너스 m 알파 v v를 mv dv dy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이렇게 쓴 이유는 원래 m 곱하기 가속도 a인데 a는 dv dt dv dt를 dv dy dy dt로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쓰면 왼쪽과 뭐냐면 오른쪽은 v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거, 나머지는 전부 다 v의 함수. 따라서 우리 적분하면 v를 y의 함수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거에서 우리 그러면 양변에서 m을 없애고 dy를 이쪽으로 넘기면 dy는 마이너스 dy는 v가 여기 있고 v dv 이걸 묶으면 g 플러스 알파 v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뭐냐면 양변을 먼저 m으로 나눈 다음에 dy를 이쪽으로 곱하고 이 양을 분모로 보내면 다음과 같은 양이 되고 우리 이제 이거를 적분하면 되죠. 우리 여기서는 처음에 있는 높이를 안 구해줬지만 우리 제일 높이 올라가는 높이를 h라고 하면 그러면 인테그랄
이니셜 처음에 우리 요점을 원점으로 생각해 보면 0부터 h까지 0였을 때 v는 v0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는 v가 0 다음과 같은 또 대응되는 이니셜 컨디션을 집어넣으면 이니셜 컨디션을 우리가 다 집어넣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우리 쓸 수 있다 이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definite integral로 쓰지 않고 indefinite 부정적분으로 쓸 경우에는 적분 상수가 있으면 그거를 처음에 t가 0일 때 v0 그 다음에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 높이가 h인 이니셜 컨디션을 집어넣어서 그 상수를 결정을 하면 되죠. 그래서 다음과 있었어. 이제 적분하는 것만 남았죠. 적분하면 왼쪽은 h는 이걸 어떻게 적분하지? 내가 어떻게 했더라? 이거 적분하기가 귀찮나? 그렇지만 우리 요 안에 있는 요양을 어떻게 쓰냐 하면 밑에 있는 거랑 B가 1차식 분모가 1차식이니까 이거를 요거에 비례하는 식 더하기 상수로 쓸 수 있죠. 그 무슨 말이냐면 1 over G G가 아니지 알파를 써야지 1 over 알파 V 플러스 G 이렇게 쓰면 처음에 있는 V는 똑같죠. 근데 알파분의 G를 더 더했죠. 그러니까 알파분의 G를 빼면 되잖아. 다음과 같이 쓰면 좋은 게 뭐냐면 첫 번째 항은 분모랑 똑같이 썼지. 순서를 바꿨으니까 헷갈리긴 하지만 이거는 약분이 돼서 첫 번째 거는 상수를 적분하는 거고 뒤에 거는 분자에 V가 없으니까 분모에 있는 거면 적분하면 로그인 텀이 나오죠. 다음과 같이 쓰면 첫 번째 거는 알파분의 1을 적분하면 되는데 V0부터 0까지인데 마이너스니까 알파분의 V0 두 번째 거는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알파분의 G가 앞에 있고 요거를 적분하면 알파분의 1 로그 요양이죠. 여기 알파가 있으니까 알파분의 1이 하나 더 있어. 그러면 플러스 알파 스퀘어분의 G 로그 0부터 V인데 그러면 V 0인 걸 먼저 집어넣으면 부호가 반대로 될 테고 V 0인 걸 먼저 쓰면 G 플러스 알파 V0 나누기 G 이거를 좀 더 간단히 쓰면 1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게 그럴듯한가? 만약에 알파가 0으로 가는 극한이면 알파가 0으로 물론 정확히 말하면 요 안에 있는 요 양이 1보다 굉장히 작으면 요 양이 1보다 작으면 요거를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할 수 있죠.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면 어떻게 되나? G분의 알파 V0 X 그 다음에 뭐지? 1 플러스 X를 적분하면 전개하면 뭐죠? 첫 번째 게 X, 두 번째 게 왜 내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나? 아니면 내가 대답하기를 기다리고 있나? 아니면 두 번째 타임은 뭐지? 마이너스 한 번 미분한 거 1 플러스 X분의 1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X 제곱분의 1 그러니까 2 팩토리얼 분의 1 2분의 X 제곱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건 속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도움이 안 돼. 왜냐하면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표현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어봤을 때 아무 얘기 안 하면 여러분들 모른다고 나는 생각해. 근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순하게 얘기해야지. 대학원생인 경우에는 말하는 것만큼 너는 알고 있다. 아무 말을 안 하면 넌 바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케이.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제곱 V0 제곱 G 제곱.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죠. 여기 오라 이게 알파분의 1이 있네. 근데 요거는 G가 없어지고 알파도 하나고 V0가 있으니 요거랑 요거랑은 캔슬이 되고, 뒤에 있는 요거는 마이너스는 플러스고 알파 제곱이 없어지고 2G 제곱분의 V0 제곱. 어디서 많이 본 거죠. V0 제곱이 2GH인 극한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겁나는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드래그 포스가 0인 극한으로 가면 우리 얼마큼 올라갔는지는 그 극한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이걸 알았어.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역시 이제 풀어야 되는데, 이제는 정지한 곳에서부터 내려왔을 때 이 VF가 얼마인지를 봐야 되죠. 근데 VF를 어떻게 구하나 모르지만 하여튼 H서부터 내려온 것까지 구하면 되죠. 그래서 두 식에서 내려올 때 H는 또 얼마라고 구하면, 처음엔 저 H랑 여기서 구한 H랑 여기서 구한 H랑 똑같아야 되니까 두 개를 같이 넣으면 V0와 VF 사이의 관계를 구할 수 있을 거라 이거. 두 번째. upward motion, downward motion. 이것도 역시 같은 식인데 같은 식을 쓰면 되죠. 저걸 쓰는데 이제 뭐냐면 이니셜 컨디션만 달라졌을 뿐이죠. VDV G 플러스 알파 V. 근데 이제는 시작했을 때가 H부터 제로까지, 그 다음에 이거는 제로부터 시작했을 때 VF, 이쪽으로 내려오는 게 VF니까 우리 요거를 VF의 크기라고 하면 이게 플러스면 마이너스 VF겠죠. 그러면 VF가 양수인 걸로 치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쓰면 되죠. 그래서 이 식을 문제 물론 여기 있는 것처럼 풀면 되는데, 이거는 두 영역을 적분 극한을 반대로 바꾸면 양쪽을 다 바꾸면 두 부호가 바뀌니까 둘 다 바뀌고, 그러고 나서 비교를 해보면 올라가고, 앞에 있는 식의 V0 대신에 마이너스 VF만 집어넣으면 되죠. 아닌가? 맞죠? 안 보여 그게? 그럼 내가 자 보여줄게. 0부터 H까지 위아래를 바꾼 거예요. 마이너스 VF부터 0까지 하고, 요 식이랑 요 밑에 있는 식을 비교해보면 식에서 V0 대신에 마이너스 VF를 집어넣으니까 우리 걸 그냥 쓰면 되죠. H는 저기서 저기 있네. 저기서 V0 대신에 마이너스 VF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G 알파 스퀘어드 log 1 마이너스 알파 VF over G. 그래서 지금 미지수가 H 그 다음에 VF가 있죠. 이게 뭐냐면 밑에 있는 식이랑 같다고 놓으면 어떻게 되지? 알파분의 V0 마이너스 G 알파 스퀘어드 log 1 플러스 알파 V0 다음과 같이 되죠. 그래서 양변에 알파를 곱해. 그 다음에 VF를 이쪽으로 넘기면 V0 VF는 저쪽으로 넘겼으니 이쪽으로 넘기고 이걸 옮겨야 되니까 G 오버 알파,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되니까 log 이걸 이쪽으로, 이게 플러스니까 분자의 알파 V0 다음과 같은 식을 쓸 수 있죠. 물론 이걸 VF에 대해서 풀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죠.
왜냐면 VF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물려면 풀려면 풀 수는 있지만 훨씬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 다음과 같은 그냥 V0랑 VF 사이의 관계를 구하는 것만으로 우리 그냥 끝내도록 합시다.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이 밑에 처음에 있는 이 식도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알파가 0으로 가는 극한으로 가면 여기 있는 요 식에서 아까는 2G분의 V0 제곱이 나왔는데 역시 V0 대신에 마이너스 VF를 집어넣으면 2G분의 VF 제곱이 되고 그래서 우리 뭐냐면 그 사이의 관계를 우리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나? 다음과 같은 우리 결과를 우리 재밌게 얻을 수 있다 이거야. 두 번째는 우리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였더라? 시간을 구하라 그랬잖아. 걸린 시간. 그럼 올라갈 때 시간과 내려올 때 걸리는 시간이 똑같나? 안 똑같죠? 각각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하나? 그럼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을 T1 내려올 때 걸리는 시간을 T2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거? 여기요 마이너스 VF? 내가 뭐냐면 VF를 양수로 VF의 뭐냐면 내려오는 속도의 크기를 VF라고 하면 아니면 그냥 VF라고 써도 돼요. 그렇지만 그때는 VF는 음수인 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넣으면 이때는 VF가 양수인 경우에 다음과 같이 놓고 왜냐하면 올라가는 방향을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썼으니까 이걸 그냥 만약에 그냥 플러스 VF라고 쓰면 마지막 이 결과에서 VF 요거는 V0는 올라가는 거 요건 내려가는 이쪽을 플러스라면 음수라는 걸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있으면 되죠. 오케이. 업워드 모션일 때랑 다운워드 모션일 때랑 공기 저항이랑 중력의 방향이 같았다가 반대로 그렇지. 지금 근데 이게 똑같이 썼지. 올라갈 때 이게 지금 이거 올라갈 때를 썼죠. 올라갈 때는 V가 양수야. 그지? 그러면 이거는 아래 마이너스 방향이야. 내려올 때는 V가 음수야. 그럼 이거는 전체는 포지티브 방향이죠. 그러니까 우리 요 양을 이렇게 쓰면 올라갈 때 내려올 때처럼 지금 내려올 때는 반대 방향이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생각한 것처럼 우리 잘 봤을 때 V의 부호를 잘 생각해서 이 부호가 정말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굿 포인트.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T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조금 아까 H를 구한 건 뭐냐면 올라갔을 때의 높이와 내려갔을 때의 높이를 알고 싶은 건데 그때는 V를 아까 우리 처음에 본 것처럼 힘이 V만의 함수니까 dV, dy가 있는 거를 써서 했지만 우리 이번엔 시간인 경우에는 그렇게 쓰면 시간을 구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 시간이 있는 경우 시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A는 이제는 dV, dt 다음과 같은 형태를 여기 있는 요 힘에다가 집어넣으면 업워드 모션에서 H에서 다른 칠판이에요. 이건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는 거면 H에서 0까지 그렇게 했잖아 아까 처음에. 그동안 졸았구나. 양이 H부터 0까지 0부터 마이너스 BF까지로 했는데 아닌가? 그러고 나서 우리 지금 양쪽의 적분 구간을 바꿨어요. 적분 구간을 바꾸면 부호가 서로가 반대가 되니까 똑같죠. 왜 이렇게 바꿨냐 하면 요 식이랑 비교해 보면 이것도 다시 풀어야 되지만 풀기 귀찮으니까 왜 한 번 푼 걸 왜 자꾸 풀어? 요 앞에 있는 식에서 보면 이건 적분 무식하게 적분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놓고 비교해 보면 V0에다가 마이너스 VF만 집어넣으면 된다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내가 지금 답을 구할 때 앞에서 올라가는 거에다가 V0 대신에 마이너스 VF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맞아. 내가 그래서 여기 봐. 지운 표시도 있잖아. 그죠? 처음에 원래대로 썼다가 양쪽을 다 뒤집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난 질문이 나오니까 좋아. 이제 이걸 쓰면 이거를 여기다가 힘을 집어넣어서 운동 방정식을 쓰면 한쪽은 B의 함수, 한쪽은 DT로 나오면 T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한쪽은 B에 대해서 적분하고 한쪽은 T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틀림없이 시간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 처음에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시간을 물어보냐 이런 뭘 물어보냐에 따라서 미분 방정식을 쓸 때 이런 형태로 쓸 건지 B가 이런 형태로 쓸 건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야. 다음같이 쓰면 이게 뭐가 되나? M을 없애면 되니까 마이너스 G 마이너스 알파 V 다음과 같은 형태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역시 양변 적분을 해. 이걸 이쪽으로 넘기고 이쪽으로 넘기면 인테그랄 dt dv 마이너스 뭐더라? 조금 아까 썼는데 G 플러스 알파 V 마이너스로 끄집어내면 이제 이니셜 컨디션을 봐야 되는데 올라가니까 처음에 있는 시간을 들어 마지막 T1 처음에 올라갔을 때 속도가 얼마더라? V0 맨 위에 올라갔을 땐 6이죠. 이거 풀면 되죠. 우리 왼쪽은 T1 오른쪽은 적분을 하면 되지. 마이너스 틀림없이 알파분의 1 로그 G 플러스 알파 V를 제로를 넣은 거에서 V0 넣은 걸 빼야 되는데 자 조심 밑에 있는 걸 먼저 넣고 위에 있는 걸 빼면 마이너스 4를 앞에다 붙이면 되죠. 근데 원래 마이너스 4가 있죠. 그래서 우리 V0인 걸 집어넣으면 G 플러스 알파 V0 나누기 G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한번 내가 얘기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 알파 복잡하긴 한데 알파가 0으로 가는 극한이 되면 요게 작으면 1 플러스 x 이거 x에 비례하니까 g분의 알파 v0 알파 g분의 v0 어디서 많이 본 식이죠. 다시 말하면 저항이 없을 때 t2는 인테그랄 0부터 t2까지 똑같이 하면 되지. dv g 플러스 알파 v0 알파 v t가 0일 때 이젠 t가 0일 이제 t를 어디서 잡았냐면 맨 위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를 이제 t를 0로 넣으면 된 거죠. 떨어질 때 속도는 0 마지막이 마이너스 bf야. 자, 그러고 나서 조금 아까 물어본 학생 잘 봐. 왼쪽은 적분을 T1을 T2로 바꾼 거죠. 오른쪽은 이거를 바꾸면 이걸 바꾸면 부호가 바뀌죠. 이거를 바꾸면 부호가 바뀌지만 그러면은 B0부터 B0인 거는 마이너스 B부터 0까지 한 거에 마이너스 4를 붙이면 되죠. 여러분 헷갈려? 다시 인테그랄 마이너스 BF부터 0까지 dV G 플러스 알파 B 이 식을 오른쪽의 식을 비교해 보면 앞에 오버올 마이너스 사인이 차이가 있고 인테그랄의 로어 리밋이 V0 대신에 마이너스 VF를 집어넣으면 되죠. 물론 그냥 무식하게 적분을 하면 되긴 하지만 그래서 T2는 이게 너무 좁나? 그래도 한번 써봅시다. T2는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로그 1 마이너스 알파 VF 나누기 G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올라갔다 내려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라 그랬죠. 그럼 두 개를 더하면 되죠. 이거 문제 푸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거 문제에 빠지다 보면 자꾸 진도를 못 나가. 지금 하나 더. 어쨌든 여기까지 했으니 이제 마저 해야지. 그래서 전체 T는 T1 더하기 T2야. 저긴 두 개를 더하면
알파분의 1. 그 다음에 요 양을 더해주면 되는데 앞에 부호가 반대니까 앞에 있는 로그 안에 저 안에 있는 걸 밑에 있는 걸로 나눠주면 되죠. 어떻게 쓰냐면 로그 일 플러스 알파 V0 over G 1 마이너스 알파 VF over G. 이렇게 쓰니까 헷갈리죠? 헷갈리나? 근데 여기 있는 식을 보면 내가 다행히 안 지웠어. 요 식에 비례하죠? 그죠? 앞에 로그 텀이랑 알파분의 1, 그러니까 G네. 그러니까 이거는 G분의 V0 VF. 베큐엄에서는 걸린 시간은 아까 올라가는 게 얼마라 그랬더라? G분의 V0죠. 내려오는 건 G분의 더하면 똑같으니까 VF는 V0보다 작죠. 그죠? 저항이 있으니까. 아니면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돼요. 작으니까 이게 진공에서부터 처음에 V0를 똑같은 속도로 올리면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걸려요. 자, 다음 같은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한 문제만 10분 정도만 걸려서 또 한 문제를 풀어보려면 많은 문제 중에 요거 하나만 풀면 돼요. 두 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은 중력이 있는 곳에 반지름이 R인 곳에 윙이 있어요. 철사줄이 있는데 여기다가 철사줄에다가 구슬을 꿰었어. 근데 구슬을 여기서 세타가 0인 제일 높은 곳에서 구슬을 살짝 놨어. 살짝 놓으면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왔을 때 내려오면 어떻게 되나? 여기서부터 세타만큼 있는 곳에 요 점에서의 가속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 처음에는 물론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니까 접선 방향의 가속도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원운동을 하니까 센트리페탈 액셀러레이션이 있죠. 이 두 개를 더해야 돼. 근데 두 개가 갈 때마다 달라. 근데 그러면 어느 점에서 여기서 받는 가속도를 다 합하면 아래 방향으로만 내려갈까? vertical acceleration만 있는 각도는 얼마인가? 그 각도에서 vertical acceleration은? 그러니까 요 각도에서 뭐냐면 수평성분의 가속도가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문제는 쉬워. 문제는 쉬운데 이제 이걸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수식을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냐는 거죠.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특별한 가속도는 먼저 그럼 이걸 어떻게 봐냐면 이걸 봐야지. 중력이 닿은 거가 우선 요 순간에 요 물체가 받는 힘은 중력이 있어요. 근데 중력이 있는데 요 중에서 이쪽 방향의 가속도는 요게 세타면 어느 게 세타지? 잘 봐야지. 요게 세타지.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이쪽
이쪽 방향의 성분은 이 방향의 성분이니까 사인 테타네. 이 방향이 mg 사인 테타의 방향이죠. 그러니까 탄젠셜한 방향은 물론 수직인 방향은 우리 뭐 노멀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했지만 탄젠셜한 방향은 g 사인 테타야. 레디얼한 방향은 원운동을 하네. 그러면 v 스퀘어를 쓰면 되죠. 근데 v 스퀘어는 우리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 v 스퀘어는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것처럼 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v 스퀘어를 어떻게 쓰나? 이거 r은 라지 r. 어떻게 쓰나? 여기 떨어진 높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수직인 높이를 h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되죠? 아래 방향으로 떨어졌을 때 v 제곱은 2gh.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죠.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처음에 정지하고 있을 때. 그럼 v 제곱은 2배의gh인데 h를 그럼 어떻게 구하나? 이게 세타면 여기서 요걸 빼면 되네. r 요 길이는 뭔가? r 코사인 세타. 이걸 빼면 되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2g r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r 2g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예요. 그래서 우리 드디어 다음과 같은 곳에서 탄젠셜 액셀러레이션, 센트리페탈 액셀러레이션을 구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쪽 방향이 없다고 얘기한 거죠. 이쪽 방향이 없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쓸 수 있나? 어떻게 하려면 요 가속도의 수평성분, 요 가속도의 수평성분이 두 개가 크기가 같으면 되죠. 두 개가 크기가 같으려면 요거는 세타야. 그러면 요게 세타네. 그러면 이거의 사인 세타네. 그러니까 뭐냐면 AR의 사인 세타는 AT의 이거의 이쪽 방향이니까 여기 코사인 세타. 됐죠? 그래서 우리 저걸 집어넣으면 2배 g는 다 없어지고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래? 그러면 사인 세타가 를 묶으면 2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내가 제대로 썼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대로 썼지? 그럼 사인 세타를 묶으면 2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니까 이게 하나 더 오면 2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 첫 번째는 세타가 0인 곳이에요. 세타가 0인 곳은 사인 세타가 0이면 이 0이면 여기나 파인데인데 여기는 트리비얼한 곳이에요. 그죠? 처음에 시작할 때랑 들어내려왔을 때. 우리 넌 트리비얼한 각도는 세타는 코사인 세타가 3분의 2인 지점이죠. 이거는 각도를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집어넣으면 몇 도인지 우리 대충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때 그러면 버티컬한 액셀러레이션만 있다고 했는데 버티컬한 액셀러레이션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나? AY는 이제 요거의 Y 성분. 우리 내려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호를 내려오는 걸 플러스 방향으로 잡으면 이거의 코사인 세타네. AR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AT의 이게 됐든 요게 됐다니까 Y 지금 요 방향을 봐야 되니까 어느 게 됐단가? 요게
세타인가? 그래서 A, 맞죠? 그렇죠. 요게 세타면 요거 더하기 요게 90도, 요게 90도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mg 요게 세타니까 이거에 사인 세타. 다음과 같이 주. 근데 우리 이거는 AR이 얼마라 그랬더라? 2배 G 1 마이너스 코사인 테타의 코사인 테타. AT는 G 사인 테타, G 사인 제곱 테타. 이거 어떡하지? 사인과 코사인이 다 있네. 우리 이거는 그냥 1 마이너스 코사인 스퀘어 테타로 쓰면 되지. 그럼 코사인 테타로 우리가 아니까 다 집어넣으면 되죠. G로 끄집어내면 2배 1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1 마이너스 9분의 4. 3분의 1 9분의 2 9분의 4 9분의 4 마이너스 9분의 4 1이죠. 다음과 같이 온다 이거. 앞에 2가 있어. 3분의 1 9분의 2 9분의 4 헷갈리지.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드디어 뉴턴 법칙에 의한 거는, 그래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엑서사이즈로 끝을 내고, 우리 다음 토픽인 오실레이션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오실레이션. 오실레이션을 우리가 배우는 방법, 물론 오실레이션은 계속 규칙적인 운동을 반복하는 걸 우리가 오실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실레이션을 왜 배우냐? 왜 배우긴 있으니까 배우지. 에베레스트 산을 힐러리 경한테 왜 에베레스트 산을 오릅니까? 거기에 산이 있으니까 오르지. 여기 마찬가지로 오실레이션도 오실레이션이 있으니까 우리 문제를 풀어야지 라고 하면 짜증나죠. 뭐냐면 뉴턴의 방정식으로 풀 수 있는 2차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미분 방정식 중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특별한 경우, 자연계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 중에 대부분은 이 미분 방정식을 써서 정확히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아주 재미있게도 다음과 같은 오실레이션은, 우리가 오실레이션을 기술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정확히 풀 수 있는 이퀘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오실레이션은 우리 세상의 모든 게 오실레이션을 해요. 모든 게 오실레이션을 하는데, 그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주나 별이나 혹은 여러분의 몸이나 이런 게 물체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고체라는 게 있죠. 고체가 있으면 뭐냐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고체 같으면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원자 안에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전기적인 힘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을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결정을 이루고 있는데 뭐냐면 그 결정에 힘을 조금만 주면 결정이 저렇게 오실레이션을 하죠. 작은 스몰 오실레이션을 하는데, 뭐냐면 모든 스테이블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이 오래 지나도 계속 남아있는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면 지구, 별, 우리 사람 이런 것도 뭐 타임 스케일이 다르긴 하지만, 이런 건 뭐냐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운 포텐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분자들의 포텐셜 에너지 곡선을 그리면 반드시 포텐셜 에너지가 뭐 어떻게 되든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어서 미니멈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미니멈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자꾸 낮은 에너지 상태로 가. 끝없이 낮은 에너지 상태로 가. 그런 걸 우리 언스테이블하다고 해요. 블랙홀 같은 게 그래요. 그건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이에요. 근데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거는 다음과 같은 스테이블한 시스템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U가 이렇게 복잡한 1차, 우리 편의상 1차에 다음과 같이 복잡하다고 하면
물론 여기서 여기 있는 입자가 일로 고전적으로는 갈 수가 없죠. 근데 우리 보면 로컬 미니멈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어떤 데 미니멈이 있는가는 상관하지 말고, 그래서 어느 한 미니멈, 로컬 미니멈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그 중에서 요 근처에서, 여기가 만약에 x0라고 하면 요 근처에서 약간 벗어나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진동을 할 거죠. 요 근처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대략 전개를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고차항은 x-x0가 굉장히 작다고 하면 2차항 이상은 무시하도록 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우리가 로컬 미니멈은 조건이 뭐죠? 요 점에서의 first derivative가 0이죠. 이항이 없어요. 앞에 있는 u 더블 프라임 x0를 k라고 놓으면 k는 양수예요. 왜냐하면 아래로 불러 스테이블한 이퀄리브리움 근처면. 그래서 어떤 스테이블한 이퀄리브리움 근처에 아주 작은 스몰 오실레이션은 항상 다음과 같은 포텐셜, 우리가 잘 아는 스프링에 의한 다음과 같은 포텐셜로 항상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스테이블한 시스템은 스테이블한 곳 근처에서 항상 조금만 에너지가 높으면 항상 오실레이션을 해요. 이 세상은 전부 오실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말을 이렇게 했으니 이제 그래? 그러고서 이제 그러면 오실레이션을 배울 준비가 돼 있나? 이제 갑자기 이제 수식을 때리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할 텐데, 어쨌든 그래서 뭐냐면 이런 오실레이션을 기술을 할 때 이 오실레이션에 대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어야 돼. 근데 앞에서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그냥 뉴턴의 법칙을 써서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영리한 짐작을 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우리 좀 더 일반적으로 뭐냐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문제를 풀자면 우리가 디퍼런셜 이퀘이션 중에 어떤 종류를 보느냐 하는 걸 봅시다. 그 중에서 우리가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볼 거예요. 그래서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는 게 뭐냐?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알아. 그죠? x가 있으면 x에 대한 데리버티브, x가 t에 대한 함수는 x에 대한 데리버티브랑 x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섞여서 이퀘이션을 만들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야.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란 건 뭐냐면 x의 1차 미분, x의 2차 미분, x 이런 게 전부 다 1차식으로만 표현되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3x 더블 닷 7x 닷 다음 같은 게 리니어 이퀘이션이에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에요. 그럼 넌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예를 들면 위에 있는 거랑 조금씩 하나씩만 바꾸면 되지. 이건 x 닷의 제곱이 있으면 우리 이런 건 non linear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해요. 리니어라는 건 항상 각 데리버티브에 1차씩만 있는 경우를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non linear differential equation. 위에 있는 거는 linear differential equation. 근데 이게 항상 오른쪽이 0일 필요가 있나? 임의 시간에 대한 함수. 이렇게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왼쪽에는 다 몰아서 x의 이건 2차 미분 방정식이에요. 제일 데리버티브가 많은 거가 바로 이 이퀘이션의 디그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두 번 미분한 게 있으니까 이건 2차 미분 방정식이죠.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러니까 x의 인디펜던트한 양은 아무것도 없는 거,
x의 인디펜던트 양으로 t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호모지니어스 하지 않으면 인호모지니어스죠.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 호모지니어스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단어가 복잡하고 스펠링도 길죠.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반대말은 in을 붙인대. 이건 마치 디렉트의 반대가 인디렉트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어떤 걸 붙이냐에 따라서 반대말이 되는데 단어에 따라서 앞에 붙어 있는 프레픽스가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죠. 그렇지만 아주 쉽게 외울 수 있는 단어도 하나 있는데, 우리 하모닉 오실레이션에서 하모닉한 거는 반대말이 뭐더라? 하모닉하지 않은 거지. 안하모닉이에요. 쉽죠? 진짜 사전에 있는 단어예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있는 경우, 우리 그래서 non-linear differential equation은 굉장히 풀기 어려워요. 굉장히 풀기 어려워요. 근데 재미있게도 여러분들이 학부 때 배우는 모든 equation of motion에 non-linear differential equation이 있는 경우는, 물론 고전역학에서 특별히 chaos를 다루기 전에는 이런 differential equation은 보지 않아요. 왜? 안 풀리는 문제는 우리가 계속 피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많이 하면 General Relativity, 아인슈타인이 한 General Relativity에 대한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은 non-linear 이퀘이션이에요. 또 Fluid Mechanics에서 소위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쓰면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이라고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non-linear 이퀘이션이에요. non-linear 이퀘이션이 나오면 그래서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요.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은 플루이드의 모션을 보는 건데, 그 문제를 풀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기상 예측 이런 거 우리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일기예보를 하는 곳에서 뭐 기계를 샀다가 비둘기집으로 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그런 건 제껴두고,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우선 손으로 잘 풀 수 있는 걸 보니까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 호모지니어스한 거, 그 다음에 인호모지니어스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만, 이 형태를 보면, 물론 내가 앞에 숫자를 썼지만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그럼 다음과 같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본 적이 있나? 있어요. 리니어 텀이 없으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실레이션, 하모닉 오실레이션에 대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에요. 여기 있으면 댐핑 포스가 있는 경우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면 RLC 회로에서 나오는 디퍼런셜 이퀘이션도 뭐 부호가 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이 형태예요. 이건 외부에서 인호모지니어스한 텀은 뭐냐면, 이 시스템으로 주어진 내추럴 프리퀀시가 있는 오실레이션을 하는 데다가 외부에서 억지로 오실레이션을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문제를 이제 앞으로 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거는 처음부터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예를 봤는데, 우리 그것부터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그 얘기는 문제가 닥쳤을 때 하고, 그럼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하면 이거를 왜 이렇게 처음부터 아주 제너럴한 얘기부터 할까 하고 불안하죠. 이렇게 불안할 때는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우리 문제는 쉬운 거부터 조금씩 어려운 것까지 아주 쉽게 x-ax, a는 상수고 다음 같은 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죠. 호모지니어스한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 넘기면 되니까. 우리 이거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여태까지 잘 한 것처럼 dx dt로 쓰면 dx 나누기 x는 a dt야. 양변을 적분을 해. 그럼 x는 로그 x는 at 플러스 some constant이야. x는 some constant e to the at. 물론 a는 e to the c인데 이 컨스탄트나 이 컨스탄트나 다 컨스탄트니까 그냥 컨스탄트 a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미분한 게 자기 자신과 비례해. 미분한 게 자기 자신과 비례하는 함수는 우리가 생각나는 것 중에 딱 하나 있어요. 엑스포넨셜 펑션이에요. 그죠? 그래? x는 a e to the 알파 t 라고 놓고 이 식에다 대입해 봐요. 그러면 a e to the 알파 t 똑같으면 왼쪽에 알파는 a야. 따라서 똑같이 구하죠. 대개 이 부분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니 이건 짐작해서 비례하면 엑스포넨셜 함수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좋은 질문이죠. 여기 수학과 학생들도 몇 명 있죠. 수학과에서 지금 2학년이나 3학년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배우나? 1차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그 해는 유니크하다는 걸 수학자들이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짐작해서 솔루션을 찾으면 그게 유니크해.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럼 이렇게 간단한 것만 그런데 복잡하면 찾기 어렵잖아요. 물론 찾기 어렵죠. 몇 가지 우리가 잘 아는 규칙이 있긴 한데 우리 이거 너무 쉬워. 그럼 조금 더 어려운 거 해볼까? 이제 점점 오실레이션에서 나타나는 그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점점 가까워오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거를 쓰면 AX가 0인데 힘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A가 음수면 우리가 여태까지 잘 아는 것처럼 오실레이션이고 A가 양수면 엑스포넨셜 모션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풀지? 이것도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첫 번째는 A는 V dV dx AX 이렇게 해서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 dx를 이쪽으로 넘기고 적분하면 왼쪽은 V제곱 AX 제곱 다음과 같이 해서 V를 X에 대한 함수로 풀고 이렇게 다음과 같이 풀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챕터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방법으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 수 있지만 우리가 새로 도입한 방법을 보면 한 번 미분해서 두 번 미분해서 자기 자신에 비례하는 거 역시 엑스포넨셜 펑션이지. 근데 비례하는 거라고 치면 부호가 반대로 되는 코사인이나 사인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그럼 여기서 코사인 사인을 써요? 엑스포넨셜 펑션을 써요? e to the i 세타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아닌가? 코사인 써도 좋고 사인 써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 엑스포넨셜 펑션을 써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xt는 a to the 알파 t라고 나와.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비례, 엑스포넨셜 펑션은 두 번 미분해도 자기 자신의 비례하니까. 그리고 위식에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e to the 알파, a 곱하기 e to the 알파 t로 나누면 a는 0이 아닌 수고 두 번 미분했으니까 알파 제곱 A죠.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A예요. 그래서 우리 식을 쓰면 답을 쓰면 xt는 a e to the square root at b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at야. 두 개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항상 쓸 수 있어요. 이거나 이거. a, b는 어떻게 구하죠? 이니셜 컨디션. 2차 미분 방정식이니까 이니셜 컨디션 두 개 주어주면 상수 두 개를 결정할 수 있어요. 역시 여기서도 아니 엑스포넨셜 펑션으로 가정을 했는데 엑스포넨셜 펑션이 형태가 아닌 걸로 주어지는 솔루션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역시 물어볼 수 있죠. 이건 사기다. 답을 미리 알고 하는 거다. 다시 역시 수학자 가라사대 2차 미분 방정식의 인디펜던트 솔루션은 두 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n차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n개 있어.
두 개 찾았죠? 이거야. 이게 다야. 더 없어. A가 0인 경우는 약간 복잡하긴 해요. 어쨌든 다 찾았어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죠. 아까 앞에서 A가 음수인 경우, 양수인 경우를 봤잖아. 그죠? 근데 스퀘어 루트 A네. A가 양수이면 아무 문제 없죠. 엑스포넨셜리 증가하고 엑스포넨셜리 감소하는 거죠. A가 음수면 컴플렉스, 이미지너리 넘버예요. 이미지너리 넘버면 당연히 오실레이션을 하죠. 그래서 우리 보면 A가 첫 번째, A가 음수인 경우, A가 음수면 A를 다음과 같이 쓰면 오메가가 항상 양수인 거,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쓰면 A가 항상 음수죠. 이렇게 쓰면 XT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요거랑 요거는 두 개가 그래서 우리가 인디펜던트 솔루션이라고 해요. 근데 이건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I 사인 오메가 t라는 거는 배웠지, 1학년 때. 이런 거 안 배웠나? 이 유명한 관계를 안 배웠다고? 1학년 캘큘러스 시간에? 안 배웠어? 아, 그렇다고 해서 창피할 필요는 없어. 몰라 이거? 그럼 이제 외우면 돼요. 외우면 되는데 우리 쉽게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쉽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밥 먹고 나서 소화시키기도 전에 증명할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엑스포넨셜 펑션이죠. 여러분들이 엑스포넨셜 펑션의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은 배웠죠.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해요. 그럼 첫 번째 게 1. 그 다음에 I 세타의 홀수승, I 세타의 짝수승. 이렇게 다시 말하면 1 세타, 세타 제곱, 세타 3승으로 쭉 전개를 할 수 있죠. 근데 짝수승은 I 세타의 짝수승은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쭉 하면 짝수승은 전부 다 리얼 넘버야. 그죠? 홀수승은 전부 다 퓨어 이미지너리 넘버예요. 뭐 I 마이너스 I가 계속 반복되니까. 그래서 리얼 파트랑 I 곱하기 나머지 파트로 놓으면 리얼 파트가 정확히 코사인 세타에 대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이랑 똑같아요. 이미지너리 파트는 1, 2분의 세타 스퀘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3, 4 팩토리얼분의 세타의 4승. 요거는 I 세타 마이너스 미루어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돼서 요거를 테일러 시리즈로 전개하면 리얼 파트가 코사인 세타에 대한 정확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이고 이미지너리 파트가 사인 세타에 대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이에요. 이 증명은 증명대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요 관계를 보면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건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I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I 사인 오메가 t 하면 코사인 사인의 적당한 코사인 이걸 그러니까 뭘로 써도 되냐면 C 코사인 오메가 t d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코사인 오메가 t와 사인 오메가 t는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식이에요. 인디펜던트한 건 뭐죠? 이거에 아무리 몇 배를 하든 여러 개가 있으면 n개의 펑션이 리니어하다는 거는 적당히 어느 거 하나는 나머지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없으면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쓰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E2D I 오메가 t, E2D 마이너스 오메가 t는 서로 인디펜던트한 솔루션이고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로 써도 되고 물론 이거는 합해서 써도 돼. 혹은 어떻게 써도 요 코에피션트 사이의 관계는 전부 다 얻을 수 있죠. 어떻게 써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쓰기 편한 걸로 쓰면 돼요.
I 하면 왜 어떻게 되죠? I가 왜 없어요? I 텀이 왜 없어져? 상수에 넣었어. 그 아이도 상수에 넣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비교해 보면 요거랑 요거를 비교해 보면 그럼 어떻게 되나? 만약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썼다 그러면 C는 2분의 A, 이게 코사인 오메가 T니까 A 플러스 B인가? D는 I A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니까 뭐 상수로 다 집어넣은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거 두 개도 인디펜던트하고 이거 두 개도 인디펜던트 하면 항상 요 컨비네이션을 써야 되나요? 코사인 사인 e to the I 오메가 t 아니지 e to the I 오메가 t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두 개가 인디펜던트한 식이에요. 인디펜던트한 함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여태까지 강조했듯이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써서 문제를 더 쉽게 풀 수 있으면 이렇게 써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 대개 요 e to the 플러스 마이너스 I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를 한 셋으로 우리가 많이 봐서 쓰죠. 왜냐하면 이건 전형적으로 오실레이션을 나타내는 함수죠. 다음과 같이 쓰고 A가 양수면 시간이 점점 빨리 가기 시작한다.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빨리 간다더니 두 번째로 A가 양수인 경우를 봐야죠. 그럼 A가 양수는 A를 알파 제곱이라고 놔. 그럼 XT는 A e to the alpha t B e to the minus alpha t 이렇게 쓰면 되죠. 다른 방법으로 쓸 수는 없나? 저건 아까 코사인 사인으로 썼는데 이거에다가 e to the minus alpha t를 더하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알파 t에 비례하고 하이퍼볼릭 코사인 알파 t가 뭔지는 알죠? 2분의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을 둘로 나눈 게 하이퍼볼릭 코사인 x지. 이런 건 캘큘러스 시간에 안 배웠나? 배웠죠. 고등학교 때는 안 배우나? 배우죠. 그럼 이걸 빼면 하이퍼볼릭 사인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e to the 알파 t, e to the 마이너스 알파 t가 두 개의 솔루션이면 아까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처럼 하이퍼볼릭 코사인 알파 t, 하이퍼볼릭 사인 알파 t로 써도 괜찮다는 거예요. 물론 앞에 있는 상수들은 그때마다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거는 이니셜 컨디션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어요. 혹은 아까 쓴 것처럼 알파 t 플러스 phi 1 혹은 하이퍼볼릭 사인 알파 t 플러스 phi 2 어떻게 이렇게 쓰나요? 이거 전개하면 되죠. 전개하면 하이퍼볼릭 코사인과 하이퍼볼릭 사인 앞에 개수가 상수가 붙어 있는 걸로 나타나죠. 다음과 같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예요.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 AX의 제곱 다음과 같은 양 호모지니어스한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죠. 이렇게 쓰고 나니까 여러분들 이 형태는 아주 익숙해요. 뭐냐면 하모닉 오실레이션의 속도에 비례하는 댐핑 텀이 있는 경우의 오실레이션이에요. 댐프드 오실레이션이에요. 혹은 RLC 회로에서 나타나는 저항, 그래서 나는 열 손실에 의해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경험에 비춰보면 댐프드 하모닉 오실레이션이에요. 이 경우는 어떻게 푸냐? 역시 X를 A to the 알파 t 이걸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집어넣는 건 처음에는 식의 형태를 보고 우리가 intuitively 아는 거예요. 왜냐면 두 번 미분한 거랑 한 번 미분한 거랑 자기 자신이 서로 비례해야만 더해서 0이 될 테니까. 이렇게 된다고 쳐. 이렇게 놓는 순간 이 식을 여기는 모르는 건 이거랑 이거죠. 적어도 알파는 t에 대한 디펜던스를 주는 알파는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엘지브레이크 이퀘이션으로 바뀌어요. 이건 풀기 어려워도 이건 여러분들 알파에 대한 솔루션은 중학교 때부터 배웠죠. 알파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쉬운 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분 방정식을 쉬운 엘지브레이크 이퀘이션으로 바꾸는 트릭이에요. 그럼 이거의 솔루션은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2차 방정식에서 이것이 근이 실수일 조건, 근이 허수일 조건, 그 다음에 중근이 나올 조건, 판별식 가지고 따지죠. 그래서 우리 그런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하고 싶으나 시간이 지났고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강의가 없고 우리 목련꽃이 활짝 필 3월 말에 우리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어보고 오실레이션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